풀을 뜯는 말, 풀을 뜯는 말이라고 치니까 여기에 말들이 생겼어요. AI 기술이 정말 대단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챗GPT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었죠. 최근에 포토샵에도 이 AI 기능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이드로마인드라는 마인드맵에도 AI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AI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AI 기술들이 각 곳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워드나 그 다음에 엑셀에도 GPT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단순 반복하던 모든 일들이 AI가 대신할 수 있도록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I 기술을 어떻게 나의 요구에 맞게 AI 머신들이 작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줄까?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된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이런 것을 통해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많이 작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을 포토샵에서 처리를 하고 후가공, 텍스트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가 편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화질이 깨지지 않게 깨끗한 화면을 가질 수 있게 포토샵에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후가공을 위해서 그런 툴들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화질이 깨지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포토샵을 다루는 것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포토샵을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광고를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번은 필터링을 하세요. 사실은 마케팅의 기본은 온라인에서는 썸네일이고 그 썸네일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까지 이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가공된 걸 가지고 이제는 노출을 위해서 시장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광고라는 걸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내 가정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죠. 그래서 포토샵과 광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은 필터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포토샵에 들어오면 포토샵에서 있는 이제 이 튜토리얼 생성형 AI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AI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튜토리얼 파일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튜토리얼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토샵이 업데이트되면서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셀렉트 툴을 통해서 셀렉트를 했으면 디스셀렉트 컨트롤 D를 눌러야만 이 선택을 해제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컨트롤 D를 몰라서 이거를 해제를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선택 해제가 이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선택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되었고요. 그 대화창이 하나 떠다니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체 선택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집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집을 선택했는데 이 집을 이제 생성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이 칸에 클릭을 하고 빨간 집이라고 칠게요. 빨간 집. 그러면 AI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이 하얀색 집을 이제 바꿔줄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아까 흰색 집을 이렇게 빨간 집으로 바꿨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빨간 집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오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차례대로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화창에 입력 한 번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마음에 안 든다, 더 생성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샘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대화창에 있는 생성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생성을 눌러도 됩니다. 집 짓는 거 쉽다, 그죠? 지금 빨간 집인데 이번에는 이 집을 지워버리고 새로 똑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대화창에 빨간 자동차를 쳐볼게요. 이 집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생길 것 같은 상상이 되는 거죠. 빨간색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럴싸하네요. 이런 모양도 되고 이런 모양도 되고
조금 이상한 그림도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 빨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I가 도대체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AI가 습득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그냥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가미 도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벽들을, 이 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아무 명령어를 치지 않고 생성을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있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울리게 다시 만들어 줄래?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건데, 방금 봤다시피 감쪽같이 답답했던 이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 해변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자동차는 지우도록 하고 원래대로 흰색 집을 가져왔습니다. 답답했던 게 사라지니까 굉장히 좀 뚫려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풀을 뜯는 말, 풀을 뜯는 말이라고 치니까 여기에 말들이 생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비율이 비슷하게 어울릴 만한 비율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게 어울리나? 저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을 좀 더 키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 크롭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기면 캔버스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하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공간은 이만큼 넓은데 이 부분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되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곳을 더블 클릭만 해주면 AI가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였던 없었던 이 파일들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럴싸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려졌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클릭을 하면 좀 더 다른 그림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는 첫 번째 걸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다가 있는데 너무 물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해변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해변으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오, 이제 섬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 색깔이 조금 이질적인 것 같아서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죠.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맞춰서 가져오진 않아요.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어색해 보이는 듯 하기도 하는데, 한 번 더 생성해 볼게요. 또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런 모양.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한번 띄워 볼게요. 무지개가 생겼어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요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무지개까지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사진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레이어라는 곳에 다 기록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원본 사진이 이것이고 그 위에 사진이 한 장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장 붙고 보고 그래서 맨 위에서 쳐다봤을 때 보이는 그림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씩 지워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지우고 바다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본 파일인 거죠. 자, 그럼 보기 좋게 이걸 한번 캡처를 해서 여러분께 비교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그림은 이렇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누르는 듯한 느낌의 이 큰 바위가 일단 사라졌고요. 그리고 해변을 여기까지 확장을 했고 무지개까지 넣다 보니까
정말 시원한 그림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답답한 곳에 뭔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 느낌의 답답했던 집이 이제는 뭔가 자유로운, 말들도 풀을 뜯고 있고 무지개도 있고 바다도 시원한 그런 집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정말 정말 대단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자, 오늘 포토샵 AI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튜토리얼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AI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화소가 조금 좋은 원본 파일을 가졌을 때 좀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흐린 배경 이미지 말고 화소가 안 좋은 이미지 말고 화소가 좋은 사진 파일을 가지고 다루시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포토샵 AI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가 다루고 있는 사진이 뭔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AI에게 맡겨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AI의 기술이 급변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 속도가 무섭기도 했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로 팀원들하고 회의하는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AI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생성하는 그런 것들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까지 침투한 AI 기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 터득해야 될 과제가 이제는 당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찬반론이 많습니다. AI가 인간을 침해한다. AI 기술을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런 찬반론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절제된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AI 기술을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연습도 하고 그런 사회적 합의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